시간을 거슬러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지만 마라톤 대회는 같은 코스를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이전의 실수를 만회하고 기록도 앞당기며 향상된 모습으로 레이스를 이끌어갈 수 있다. 나의 의지로 시작해 나의 힘으로 끝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달리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책, 마음의 힘이 필요할 때 나는 달린다 입니다. 저자는 풀마라톤을 50회 이상 완주한 러너이자 정신과 의사인 김세희이고요. 펴낸 곳은 빌리버튼입니다. 보통 정신과 의사는 남들보다 강한 정신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는 일에 지칠 때도 많고 자기 내면을 보살피는 일도 꼭 필요하다고 해요. 이 저자는 자신이 20년간 정신과 의사로 살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달리기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달리면서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면서 달리기가 동적 명상 또는 기도하는 상태와도 같다고 해요. 또 달리기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경청하고 깊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 봄에 하루에 5분씩 달리기를 시작해서 아주 조금씩 늘려서 올 봄에 5km 그리고 가을에 10km 마라톤에 처음 도전했는데요. 달리기는 항상 힘들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이 아닌데도 달릴 때마다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나를 더 알게 되고 전혀 불가능할 것 같던 저의 한계를 조금씩 늘려가고 대회를 앞두고는 성실하게 차근차근 준비도 하게 되고요. 저는 그런 과정이 좋아서 조금씩 계속 달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자가 달리기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지 알려주는 파트 1, 내 마음 이해하고 존중하기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 이해하고 존중하기. 정신과 의사의 정신건강. 선생님, 이제는 다 그만두고 쉬고 싶어요.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잠에서 깨서 눈을 뜨고 나서도 몸이 일어나지지 않아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매일 아침 나와의 전쟁이에요. 어제도 야근하다가 새벽 1시에 퇴근했어요. 얼마 자지도 못하고 8시에 출근했는데 아침 회의 중에 부장님이 너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냐? 고 소리치시더라고요. 가슴이 갑갑하고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어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도무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화가 나고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다들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일도 잘하고 해외로 휴가도 가고 재미있게 사는데 저만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못마땅하고 또 미래가 걱정돼요. 진료실에서 매일 환자들을 만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되고 지난 15년 동안 하루에 적게는 15명에서 20명, 많게는 60에서 80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야기를 듣는다. 환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마음을 쓰는 일이 의미 있지만 어느 날은 문득 그만 듣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올라온다. 매일 지속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상담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달리기도 마찬가지다. 매일 달려도 매일 힘들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달리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런데 내일이 오면 또다시 달린다.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는 현재의 상태나 감정을 말하는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가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참나, 우주적 에너지, 사랑, 빛이라고 표현한다. 달리기를 할 때 바라보는 나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나를 관찰하고 있으면 에잇 힘들어, 그만해야지 하고 쉽게 멈추지 않게 된다. 달리기를 하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을 주시한다. 힘들다가 아니라 힘들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하고 있으면 힘은 들지만 그만두거나 멈추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달리기를 계속할 수 있다. 그것을 인내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진료하면서 환자가 느끼는 고통과 부정적 감정을 마주하며 어떻게 듣고 느끼고 있는지 나를 주시한다. 진료하고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상태를 보고 알아차린다.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어떻게 처방하고 도움을 줄지, 그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 나를 관찰한다. 괴롭고 슬프고 막막하고 난감하고 짜증이 나는 감정은 누구나 피하고 싶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온종일 마주하고 다루는 일이다. 환자가 느끼는 괴로움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나한테 이러나, 그만 좀 이야기하지, 지겹다 등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또 상대가 말하는 슬픔과 괴로움에 같이 잠겨 있으면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없다. 한편 치료자라고 해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때로는 환자의 문제를 도와줄 수 없을 때도 많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누구나 무력해진다. 치료자는 환자가 말하는 슬픔, 괴로움, 막막함, 우울함, 난감함, 무기력함의 실체를 낱낱이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알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자의 가치관에 따라 선입견을 품고 편향된 판단을 하게 된다. 내 앞에 마주 앉은 환자는 나 자신의 또 다른 형태다. 나를 이해하면 또 다른 나도 이해할 수 있다. 명치가 꽉 막힌 느낌으로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겠구나. 지금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고 하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일 텐데, 한동안은 무엇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태일 텐데. 정신과 의사는 개인적인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환자가 경험하는 슬픔과 괴로움의 실체를 공감해야 한다. 그러려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나를 관찰하고 있어야 한다. 이건 내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다. 치료자로서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 힘이 빠지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뿐이다. 상대가 오롯이 혼자 견디며 버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이 전부다. 나를 알고 또 마주 앉은 상대를 알고 이해하면 힘든 것을 참고 감내할 수 있다. 진료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살자, 그냥 달리자.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오른쪽 엉덩이에 통증이 느껴져서 물리치료실을 찾았다.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달리세요? 저는 그냥 달려요. 달리고 있을 때 몰입감이 기도하는 상태가 되긴 해요. 좀 전에 치료받으신 분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걷는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뛰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걷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다면서요. 내가 달리는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냥 달린다.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가 따라오긴 하겠지만 말이다. 왜 마라톤을 하나요? 무엇 때문에 달리나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달리지 않는가? 달리지 않는데 딱히 이유가 없는 것처럼 달리는데도 별다른 목표가 없을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유 없이 그냥 달릴 때 달리기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고 꾸준히 이어나갈 힘이 생긴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야 하고 그 다음의 목표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냥 달리는 거다. 동현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고 혼잣말 하는 버릇을 고치고 싶어서 병원을 찾았다. 죽어야지, 자살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있다가 죽고 싶다를 되낸다고 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샤워할 때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반복했다. 그동안 혼자 지낼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혹시 아내가 들으면 어떻게 하나 마음도 쓰이고 걱정이 되어 진료실을 찾았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지만 문득 죽고 싶다는 문장이 떠오르거나 말로 되뇌는 습관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휴가로 떠난 여행지에서 단 한 번도 죽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군다나 여행을 올 때 사정이 있어서 약을 갖고 오지 못했고 복용하지 않는 중이었는데도 말이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동현 씨는 여행하는 동안 계획대로 움직이고 하고 싶었던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기대하며 꿈꿔왔던 여행이었기에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스스로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며 여행에서 돌아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뒤 샤워하다가 다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간 일상생활을 하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했던 것도 매우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고 힘들어서는 아니었다. 아내와 사이도 좋고 일도 잘 해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여행하는 동안의 행복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밋밋하고 무난한 하루하루였다. 평범하고 재미없는 일상에 비해서 캠핑카로 자유롭게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게 즐거웠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동안 습관처럼 죽고 싶다고 말하게 되었던 느낌이 사실은 재미없다, 사는 게 뭐 이래와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전에 선생님 말씀처럼 행복하다는 감정이 상대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지루하다, 즐겁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는 뜻으로 내뱉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삶은 앞으로도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들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그저 그런 평범하고 무료한 날들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만족스러운 날도 있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있을 거예요. 다시 샤워하다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자신을 인지하면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괜찮아. 그냥 사는 거야. 원래 재미없는 거야. 그래도 나는 그냥 살 거야. 우리가 사는데 확실한 이유가 있을까? 왜 사는가? 그냥 산다. 그냥 살자. 그렇다면 그냥 사는 건 어떤 것일까? 그러면 그냥 사는 것이 아닌 건 무엇일까? TV나 유튜브를 보면 좋은 집에서 여가 생활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현재 내 모습에 비해 좋아 보이고 부러울 뿐이다. 누가 봐도 그럴듯하게 살아야 성공한 삶이고 제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처럼 우리는 남이 정해주는 가치에 따라 살려고 한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가치에 따라 살면 된다. 쉽다.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까?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그냥 살아요 라고 대답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생각도 없고 목표도 없는 사람으로 비치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 같다. 성실하지도 않고 삶의 계획이나 규칙도 없고 의지도 없이 즉흥적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낭비하는 나태한 사람으로 평가될 것 같다. 그래서 뚜렷한 목표 없이 나에게 맞게 그냥 사는 게 어렵다. 달리기도 마찬가지다. 달리기를 할 때 현재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페이스가 어떻게든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구체적인 기록을 목표로 정하거나 훈련하지 않아도 결국 더 나은 기록이 나오는 걸 경험한다. 하루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고 오늘을 산다. 그리고 오늘도 그냥 달린다.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그러다가 어떤 날은 조금 수월하기도 하고 편안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감사하고 즐거운 순간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앞에 붙는 수많은 수식어를 내려놔 보자. 때로는 그냥 하는 것이 어쩌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한심해 보일지 모르는 그냥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그 순간에 몰입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지속해낸다는 뜻이다. 우선순위 정하기. 낮에는 회사 업무에 지치고 퇴근 후에는 육아 전쟁이에요. 체력이 떨어지는 만큼 피로감도 자꾸 쌓여요.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애들 낳기 전에 달리기를 했는데 기분 전환도 되고 체력도 올라갔던 게 생각났어요. 모처럼 마음 먹고 주말 아침에 나가려는데 아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집안일은 태산이고 주말인데 애들이랑 좀 놀아주지.
나는 뭐 게을러서 집에 있는 줄 아냐? 나도 운동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겠죠? 출근 전 달리기를 하면서 좋아진 점이 많긴 해요. 무기력할 때 늘어났던 체중도 줄면서 다이어트 효과도 봤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이전보다 활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4-5번 정도 아침에 5km씩 달리고 저녁에 근력 운동까지 하다 보니 평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잠은 잘 자지만 몸이 지치기도 하고요. 하루 30분 가볍게 달리기만 하더라도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마라톤 훈련을 할 때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할애해야 한다. 달리는 시간 외에도 달리기 전에 복장을 갖추고 야외에서 달릴 때는 선크림과 보습도 신경 써야 한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달리기를 시작한다. 달리기가 끝나면 정리체조 후 샤워를 하고 운동복과 사용했던 물품을 정리한다. 하루 중 틈틈이 시간을 내어 그날의 운동을 기록하고 함께 달리는 러너들과 피드백을 나누며 정보를 공유한다. 꾸준한 달리기를 위해서는 근육 운동이나 점프 동작과 같은 보강 운동과 마사지도 게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달리기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보내다 보면 하루가 정말 금방 지나간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하루가 바쁘잖아요. 다른 자기계발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맞다. 다른 취미나 운동도 비슷하겠지만 달리기 역시 다른 여가 생활 시간이 부족하다. 여가 시간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는 물리적인 시간이 짧아지고 때로는 집안일을 미루게 되기도 한다. 많은 일이 그렇지만 달리기를 하려면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스스로 무엇을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점검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삶의 어떤 영역이든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맨 앞에 둘 수도 있고 때로는 맨 뒤에 둘 수도 있다. 마음 먹으면 된다는데 마음은 어떻게 먹어요? 기현 씨는 상사로부터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대우를 받으면서 수시로 억울하고 화나는 감정에 치밀어 오른다.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다. 최근에는 혈압도 자주 오르는데 아버지가 뇌졸중, 고혈압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건강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건 알지만 몸도 마음도 무기력하여 시작이 어렵다. 운동하려고 등산 동호회에 들었어요.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와 트레킹 가려고 해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시기가 가을이었는데 겨울과 봄이 지나고 한여름이 되었다. 과연 기현 씨는 운동을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쉽지 않고 지속하기도 어렵다. 이전에 하던 운동에서 종목을 바꾸거나 강도를 높이고 횟수를 늘리는 일 역시 쉽지 않다. 그런데 아예 운동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백지에 그림을 그릴 때 보통 밑그림부터 시작한다. 전체 형태를 잡고 그림을 그리다가 세부적인 표현을 하고 채색을 진행한다. 운동을 시작할 때도 그림과 마찬가지로 윤곽이 되는 테두리부터 잡아가면 된다. 휴직 동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등산을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관악산을 가려고 마음은 먹지만 정작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 지하철로 세정거장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덥고 땀나고 숨찰 거 생각하니 엄두가 나지 않아 미루고 있어요. 처음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 등산을 생각하면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은 다녀오겠지만 하산한 후에 온몸이 근육통으로 등산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관악산 입구까지만 다녀와 보면 어떨까요? 둘레길을 조금 걷다가 돌아와도 좋고요. 이렇게 한 번, 2번 반복해 봅시다. 그렇게 하다가 마음이 내키는 날에는 산으로 향하는 오르막길도 한 걸음, 2걸음 올라가 보는 거예요.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낮에 산을 오르면 당연히 숨이 가쁘고 땀도 많이 난다. 그렇지만 땀이 나고 숨찬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산을 다 오르고 숨을 고르면서 이마에 스치는 시원한 바람에 집중해보자. 등산하기로 마음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내일도 관악산 입구까지 갈 힘이 생길 것이다. 달리기를 꾸준하게 하고 싶다면 처음에는 문 밖에 나갔다가 오는 것부터 시작한다. 운동복을 입고 문을 열고 나가서 내가 운동하려는 장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며 습관을 들인다. 헬스장 트레이드밀이나 운동장 혹은 공원이든 다녀만 오자. 그러다가 달리기를 시작해본다. 달리는 거리나 시간은 짧아도 좋다. 대신에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매일 반복하는 것이 습관을 들이기 수월하다. 오늘은 쉬자라는 선택지를 없애면 갈등이 줄어든다. 짧게 달리더라도 매일 반복해보자. 달리기를 시작해서 몇 번 달리다 그만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무엇을 성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2-3달 반복하면 습관이 들고 달리는 거리와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시작하기 전에 이미 멈출 준비가 되어 있다. 1km에 4분 25초 달리는 페이스로 32km를 지속하는 훈련을 앞두고 끝까지 달릴 자신이 없었다. 겪어보지도 않고 힘들 거라고 지레 겁을 먹으며 그래도 하프 거리는 채워야지 라고 마음먹는다. 12km에서 고비가 있었지만 앞서 달리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남은 거리나 바퀴수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힘든 순간을 넘겼다. 21km에서 오는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 24km에서 멈추었다. 그래도 하프는 버텼잖아 하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도중에 멈추기로 한 속셈을 은근슬쩍 감추었다. 훈련을 마치고 되돌아보면서 그때 멈추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스스로 답을 찾아본다. 멈추지 않고 주어진 거리를 다 달리려면 하프까지만 버텨야지 하는 생각이 없어야 했다. 하프까지만 버텨야지 하고 먼저 뇌에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몸은 이미 멈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하프까지만 버텨야지 하는 생각을 왜 했을까? 32km를 다 달리면 숨차고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힘든 것을 알기 때문이다. 힘들어지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타협점을 정했다. 숨차고 버겁다고 먼저 겁먹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래도 힘들면 멈출 수도 있고 해볼만 하면 지속하면 된다. 다 괜찮다. 미리 정하지 말고 몸의 느낌과 마음의 생각을 관찰만 하자. 라고 마음을 정하면 지속할 수 있었다. 절실해야 마주할 수 있다. 선생님, 무기력할 때 도움이 되는 약은 없나요? 기분이 우울한 것은 아닌데 무기력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약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동수 씨는 이직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고 미국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한다. 저한테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공부예요. 회사 다니면서도 주말에 공부하고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공부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내내 누워있거나 유튜브를 보다가 주말이 지나가 버려요. 그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려나요? 네, 이직을 한번 했지만 자격증 없이도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니는 직장도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마음이 잡히지 않는 것은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가을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3시간 이내 완주를 목표로 하는 그룹에서 같이 운동하면서도 서브3를 달성하고 싶은 절실함이 없었다. 그동안의 마라톤 기록만으로도 나로서는 충분히 잘했다고 만족하고 있었다. 그래서 달리기도 체력적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만큼만 하고 체중 조절도 따로 하지 않았다. 물론 삶의 한 부분으로서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는 평상시 목표와 필요성에 맞춘 것이긴 하다. 2024년 3월에 있을 동아일보 서울국제 마라톤 대회를 한 달 앞두고 이왕이면 그동안 훈련한 기량을 바탕으로 3시간 5분에서 7분의 기록으로 달려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려면 킬로미터당 4분 25초 페이스로 42.19km를 달려야 하는데 훈련을 통해서 나를 확인한 결과 체중 감량 없이는 하프 이상 그 속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달리기를 할 때 몸이 가벼울수록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조금 더 오래 달릴 수 있다. 마음을 먹기 이전에는 몸이 가벼우면 달리기가 한결 수월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체중 빼기 어렵네 하며 회피해 왔었다. 체중 감량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니 저녁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도 배고픔으로 괴롭지 않았다. 배가 고픈 느낌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고 오히려 편안한 느낌으로 인식되었다. 힘든 것을 알지만 해내기로 마음을 먹으려면 내가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절실한 필요성이 있어 힘든 것을 하기로 마음먹고 해내고 나면 고통스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그 힘든 것을 참고 해낸 자신이 뿌듯하고 만족스럽다.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괜찮아. 누가 나에게 게으르다 혹은 불성실하다고 평가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못 견뎌서 목표를 정하고 삶의 규칙을 만든다. 그래야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불안이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선생님, 저는 자책하며 동기부여를 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게으르게 지내다가는 살만 더 찌고 그럼 또 짜증나고 무기력해질 거야. 운동이라도 해야 해.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쳐요. 자책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잘 살고 싶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근력 운동하기, 하루 10분 외국어 공부하기, 출퇴근길에 책 읽기 등 목표를 정한다. 이 정도면 나도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사는 것 같다. 우리는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우울을 가리기 위해 목표를 정한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픽 몇 등급 받아야지. 운동해서 5kg 빼야지 등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라고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나 근거가 필요하다. 불안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목표에 매여 관리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목표에 따르는 스스로의 규칙을 지키면 뭐라도 한 것 같아서 불안이 조금은 잦아든다.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게으르며 무기력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진료하면서 자주 접한다. 외국어 공부와 자격증 취득, 이직 준비, 재테크를 위한 경제 공부 혹은 운동을 다른 사람만큼 하지 못한다면서 스스로를 닥달한다. 현실에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며 부지런하게 살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한다. 필요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가만히 쉬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린다. 퇴근 후나 주말에도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려고 애쓴다. 나는 달리기를 하면서 기록을 목표로 달리지 않았다. 몇 시간 몇 분의 기록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주하거나 게을러지지는 않았다. 몸과 마음은 항상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러다 보면 달리기가 끝난 후에는 향상된 기록이 따라왔다. 살아가는 동안 노화에 따른 퇴보도 당연하게 올 것이다. 그럼에도 뛸 수 있는 몸의 상태라면 달릴 것이고 그 상태에 맞는 향상된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앞으로도 그냥 달릴 테지만 분명 이전보다 한 뼘 더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자신을 알아주고 믿어주자. 삶은 기쁨과 슬픔, 행복과 우울의 순환이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출근하다가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기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다. 무기력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운동도 하기 싫다.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행동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즉 무기력하다고 여겨지는 실체에서 비롯된 겉모습이라 할 수 있다. 무기력하다고 말하는 언어, 무기력하다는 느낌에서 나오는 표정, 한숨, 몸짓 등의 표현은 그릇이라 할 수 있다. 그릇 안에 담기는 무기력하다는 내용물의 실체가 있다. 내 앞에 짜장면 한 그릇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짜장면이 담긴 그릇을 짜장면이라 지칭하지 않는다. 그릇에 담긴 면과 짜장 소스를 짜장면이라고 한다. 비빔밥이 담긴 놋그릇을 비빔밥이라고 하지 않는다. 접시에 담든 물컵에 담든 내용물은 비빔밥인 것처럼 말이다.
이대로 누워있고 싶어.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지? 라고 말해질 때 명치 부위 가슴이 조여온다. 납덩이처럼 무거운 게 내려앉아 갑갑한 통증처럼 느껴진다. 꽉 막힌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다. 무기력을 해소하려면 무기력하다고 말하는 느낌의 본질과 실체를 찾아야 한다. 무기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성취감을 얻지 못할 때나 재미없거나 신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무기력하다고 느낀다. 즉 외부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선을 그어 나눈 것이다. 진료실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함을 호소한다. 지속되는 업무 과중 속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어학 공부도 게을리할 수 없다. 집안일과 자녀 양육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부부 갈등으로 인한 감정적 소진,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긴장감 등이 누적되어 더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 무엇도 시작하기 힘들다.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대회 이후 느끼는 무기력도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소진하고 난 후 경험하는 것으로 그 본질이 같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감정 소모와 일상생활에서 진을 다 뺀 후 겪는 무기력감이나 우울감과 실체가 같다. 지난주에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그동안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부담 가졌던 일들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지금은 편해졌는데 오히려 밤에 잠을 자주 깨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요즘 잠이 그렇게 와요. 약을 안 먹어도 잠이 쏟아지듯 오고 출근해서 일하는데 정신이 몽롱해요. 얼마 전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도 정상화되고 일상도 여유가 있거든요. 밀린 집안일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운동도 하려고 했는데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왜 이럴까요? 바쁜 일이 지나고 며칠 푹 자고 나면 피로감도 회복되고 나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피곤하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소진하면 회복하기 전까지 충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뇌는 새로운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신체적 움직임과 정신적 활동을 낮춰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절전 모드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할 때 분비되었던 도파민 레벨도 낮아지고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할 때 원활하던 혈액순환과 기분 상태가 저하되면서 일에 집중도 안 된다. 그리고 몸은 무겁고 우울한 기분도 들며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다. 이 시기를 견디며 잘 지내기가 참 어렵지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시기로 이해돼야 한다.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수확하고 추운 겨울 동안 생산하지 않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가면 다시 씨를 뿌리고 새싹이 자라 무성해져서 열매를 맺고 다시 겨울의 휴식이 반복된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순환하면서 반복된다. 업무가 많고 바빠 에너지가 소진되었다 회복하는 사이클이 돌아간다. 부부관계에서도 열정적이며 좋았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심드렁하고 냉랭한 시기가 있다. 신혼이 지나가고 나면 알콩달콩 깨볶는 설렘 대신에 편안함이 자리한다. 모든 느낌은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열정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시기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한 시기도 찾아온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삶에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을 거슬러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지만 마라톤 대회는 같은 코스를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말이, 그리고 삶은 기쁨과 슬픔, 행복과 우울의 순환이다 라는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삶이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저자가 말한 것처럼 대체로는 밋밋하고 지루하고 어쩔 때는 수월하고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계절처럼 우리의 삶도 순환하며 반복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을 더 넓게 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